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보석 디자인 과정을 배우고 현대화된 어떤 세상에서 무슨 핸드메이드냐 지금 저거 망치질 해보니까 지금 내가 저걸 배워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얘기냐. 실무에 가면 30년, 20년 한 사람 천지인데 내가 지금 가서 뭘 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수료 후에 매장 쪽으로 또는 어떤 걸 할지라도 어떤 건물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것이 광이 잘 나는지 세팅을 잘한 것인지를 알려면 본인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다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참 잘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잘하는데 누구한테 맡겼어. 가져왔어. 그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광이 이렇게 나면 잘난 거다 못난 거다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도 이거 광 잘난 거다, 세팅 잘 된 거다 라고는 알아야 다시 수리를 맡기든가 이 집은 못하는구나 그럼 서울에 맡기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을 큰 걸 차려서 디자인이 좋아서 내 매장에 디자인을 구입해서 나만의 어떤 제품을 제 매장에 내놨기 때문에 나는 단가 싸움을 안 해. 디자인 싸움을 할 뿐이지. 요 대구에서 우리 매장에 이런 제품이 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난 디자인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A 매장, B 매장 똑같은 물건을 하면 옆집에는 9만원 하려고 하던데 그럼 나 85,000원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단가 싸움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내가 나만의 어떤 디자인을 팔려면 새로운 걸 내놨다. 그러려면 본인이 어떤 새로운 걸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온 상품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물건을 재세팅, 리모델링하기, 리세팅하기 위해서 이게 옛날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세팅하러 온 건데 이거 내가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럼 주세요. 알 해가지고 이래 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 제3자가 제가 맡길 때는 이 다이아에 흠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흠집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그럼 본인이 그걸 다이아를 그 사람 제3자가 맡길 때 이 다이아가 어떤 흔적이 있었다 없었다를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줬었어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는 둥근태로 되어 있으면 이번엔 남발로 해줬어요. 근데 이 보석은 남발로 할 수 없는 세팅입니다. 보석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주면 제3자가 얼마나 신뢰를 갖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많이 판단하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보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데 하는데 중점을 맞추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능, 지금 저희들이 수능을 쓰니까 수능에서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원은 우리가 수능은 99.9%가 은이라고 보면 정원은 92.5% 순은이고 여기에다가 7.5%의 불순물을 가미해서 만든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금은 24K는 99.9%가 순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18K, 14K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8K는 뭐냐면 우리가 계산법이 1K당 4.16%의 순금 함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4.16%를 해버리면 18K는 몇 프로의 순금에다가 다른 금속이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서 K당 낮아질 때 불순물이 들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상호명으로 알로이라는 어떤 불순물인데 이 알로이가 은에다가
꾸리를 합격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순금에서 24K에서 18K, 14K 낮아지는 것은 1K당 4.16%로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보통 알로이라는 어떤 불순물을 넣는데 이 알로이가 은하고 뿌리가 합금된 건데 이게 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 그 회사의 어떤 특허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화이트 골드 백색금, 화이트 골드, 플라티늄, 백금. 그죠? 근데 화이트 골드하고 백금은 뭐가 차이냐면 백금은 말 그 자체로 원소 기호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플라티늄이라는 원소 기호가 완전히 다르고 백색금은 이 백금을 흉내를 낸 흰색 금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K당 4.16%로 불순물이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파라듐을 넣어서 알로이를 섞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 파라듐을 넣어서 흰색금으로 만드는 것이 백색금입니다. 그러니까 18 백색금하고 18K하고 가격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플라티늄은 완전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나는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두드리기 전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론을 많이 하면 힘들어하니까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책상에 이런 톱대가 있습니다. 이 톱대는 우리가 은을 자르기 위해서 금을 자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원리를 알고 나면 이거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게를 사용해서 톱날을 여기 고정시키는데 톱날이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실무에 가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쇠를 자를 때는 보통 이렇게 밀어서 자르거든요. 그 원리에서 왔는지 제가 이게 실무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미는 힘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런 힘보다는 당기는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가서 이거 미는 힘으로 계속 배우다가 이 당기는 힘으로 하니까 어색하다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수업할 때는 이 톱날이 보시면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게 떼가지고 반대로 하면 손에 걸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매끈하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당겼을 때 걸리게끔 해서 아래에 고정을 시켜서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밀면서 얘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꾸 톱날이 빠져요. 그럼 이거 국산이니까 또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를 풉니다. 풀어서 여기 보시면 요 안에 톱날을 잡는 홈이 있고 이걸 고정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에 사용하다 보면 은가루가 들어가면 얘 톱날을 고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솔 같은 걸로 자꾸 빠진다 하면 솔 같은 걸로 이걸 분해해서 은가루를 끌어내면 다시 정확하게 잘 잡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도 달아질 수 있으니까 달아지면 책상 안에 있는 이런 줄로 홈을 다시 이렇게 파서 사용을 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톱대는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야 될 게 버니아 캘리파스입니다. 버니아 캘리파스. 버니아 캘리파스는 여기 1, 2, 3, 4 위에 1, 2, 3, 4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밀리미터로 쓰기 때문에 요 위에 1이 오면 여기는 10mm입니다. 10mm. 위에 한 칸마다 1mm. 1mm. 그러면 버니아 캘리파스는 음판의 두께를 잴 수 있고 반지의 안찌름의 두께를 이렇게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이도 잴 수 있습니다. 깊이도. 그래서 지금 버니아 캘리파스 보는 법은 조금 이따 가르쳐주고 버니아 캘리파스 두께, 안찌름, 깊이를 이걸로 잰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아주 작은 물건을 하기 때문에 센치 말고 미리를 사용한다. 그죠? 사용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줄이 있습니다. 줄이. 무엇인가 자르고 나서 거칠거칠한 면을 깨끗하게 물 때 이 줄로 사용합니다. 이 줄 종류가 많아요. 거친 줄, 고운 줄, 거친 줄, 고운 줄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자르고 나서 거친 줄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고운 줄로 하는데 저희들은 각을 잡을 일이 많습니다.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각을 이렇게 평평하게 잡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질 습관을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만일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물론 집진, 사진, 병진법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끝부분이 항상 힘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서 끝에 와서 약간 띄운다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줄질할 때는 이렇게 해서 약간 끝에 와서 띄운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를 제가 기본적으로 했고 내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두께 하고 나면 톱질 작업하는 것, 톱대로 자르는 거하고 붉대 쓰는 것을 제가 내일 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질문사항. 백금은 몇 금입니까? 백금은 장 K로 씁니다. 18 백색금. 백금. 백금은 플라티늄은 천단입니다. 천단위. 990, 950, 970.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950m로도 나오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단위를 950 이상으로 해야 우리가 백금을 상금으로 봅니다. 상금. 천단위로 씁니다. 백금. 그럼 백금하고 백금 24K하고 그냥 일반적인 중금 24K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거는 어느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원래는 플라티늄 백금이 금보다 더 비싸여야 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백금은 우리가 지금 정원을 두드려 봤잖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탁탁 쳤죠. 이제 금 작업을 하면 딱 반대로 탁 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금 작업하면. 근데 백금 작업을 하면 그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백금 작업은 주로 이렇게 망치를 쳐서 단조 작업을 해서 땜을 하는 작업보다는 주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주조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 같이 3D 프린팅 하는 거기에다가 그냥 녹여서 그 빈 공간에 백금을 그냥 부어서 만드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24K 순금보다 백금이 쌀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우리 한국에 백금이 인기가 없으니까 싹 다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한 경우, 일본에는 그게 아직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백금이 약간 더 비싸요. 예. 근데 좀 특화한 매장에서는 백금만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흔히 백금은 24K입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990, 970, 950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정량 분석법을 보면 그 안에 퍼센트가 얼마인지를 걔는 찍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K, 24K 찍듯이 그 안에 950, 970, 990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아 그렇습니다. 예, 순도가 좋은 더 순도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더 됩니다.